3장 매일 행복 습관을 실천하는가. 3. 성장이 없으면 행복도 멈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나를 제일 잘한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러니까 잘 처신해라 라는 속뜻이 함축되었다고 생각한다. 누가 나에 대해 충고라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제 지적질이라고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굳이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도 요즘 인터넷 세상에 책으로, 문헌으로, 소셜미디어로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일까. 이제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너나 잘해 라고 쳐내도 무례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 일은 점점 작아진다. 그렇다고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성장이 없고 결국 만족스럽지 않으며 행복이 없다. 늘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은 잘 알려져 있다. 추상적이고 문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루를 끝내면서 오늘의 나를 성찰할 때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 나의 개발을 멈추는 따분한 삶은 참으로 부끄럽다. 나에게는 2명의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중 한 명이 막내딸이다. 엄마가 딸에게 보여줄 교훈은 열심히 산 것 외에는 없는 듯하다. 거꾸로 딸에게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다. 재정관리, 시간관리와 체력관리, 삶을 주도하는 태도다.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할 목록을 매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하고 지워나가는 일일표를 만들었다. 중, 단기, 월과 연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 더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스타일을 정한다. 고3 시험 성적이 좋았고 법을 좋아했지만 상대 전학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대학에 아깝다며 법대 가기를 권유했다. 한국 엄마인 내가 좋아할 거라고 짐작을 했는지 다짐을 해주었다. 자기가 법을 좋아서 하지만 절대로 법조인은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회사를 운영할 때 법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고 했다. 그렇게 장학생을 포기하면서 2과를 하는 사람은 장학금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블 디그리를 잘도 해냈다. 딸은 상하체계의 회사 조직을 싫어하고 직접 운영하기를 원했다. 법조인이 해야 하는 일인 15에서 16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을 자신도 없으며 적성에 안 맞다고 했다. 그래도 설마 했다. 그런데 3년의 법이 끝나고 헌법을 배워야 하는 단계가 되니 그만두고 상대에 열중했다. 졸업까지 2년을 더해서 이력서에 남길 명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2년 일찍 시작하는 자신의 인생에 투자할지를 고민했었다. 보통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보험처럼 법대 학사를 끝낼 법도 한데 과감하고 소신 있는 딸은 보장된 미래를 외면했다. 확고한 신념과 인생 철학에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왜 부모가 딸의 재능이 아깝지 않겠는가? 하지만 딸이 원하는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높낮이를 정해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적극적인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고1 때 빵집 알바를 시작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은행의 이자율에 따라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경제 센스를 가져 다른 2 언니들의 은행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 1학년 때부터는 1인 기업으로 PT, 퍼스널 트레이너,
자격증을 따서 돈을 벌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도 웰니스 코치를 창업하여 운영 중이다. 명예만을 쫓지 않으며 건강과 웰빙, 잘 사는 방법 팟캐스트로 세상에 알리며 전진하는 딸의 매력과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딸은 늘 나에게 앞으로의 할 일과 무엇이 하고프냐는 질문들을 게으름을 일깨운다. 또한 시간의 낭비와 물질의 불필요함으로 미니멀리스트,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친다. 나는 게으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늘 찾아야 했다. 하지만 늘 성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추진력이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참 좋다. 아직 할 말도 많은데. 그러게, 그럼 내가 갈까? 호주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아쉬움을 토해냈다. 멜버른에 살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만난 오래된 한국 친구가 있다. 친구의 남편은 직업상 자주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다 서호주의 도시 퍼스에 정착했다. 가끔 전화를 하며 쌓였던 소식들을 한 번씩 쏟아내는 친구가 되었다. 요양원을 그만두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한가로운 어느 날 전화를 하다가 채 풀지 못한 회포를 위해 문득 내가 가겠노라고 제안했다. 즉시 인터넷을 뒤져 다음날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 친구도 꽤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뜬금없는 나의 제안을 듣고 설마 했었단다. 난 즉흥 구매는 잘 하지 않지만 즉흥적인 여행은 자주 하는 편이다. 이런 홍길동적인 여행은 나 자신에게도 서프라이즈 같은 최고의 설렘을 준다. 다음날 비행기로 4시간, 시차도 4시간이 느린 서쪽으로 날아갔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친구에게 나의 추진력이 한 수 위임을 증명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즉흥적으로 발동된 기동력은 성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추진력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뜸을 많이 들인다. 중간에 포기하느니 무엇이 되든 오래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느라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중간에 그만두면 남의 시선은 차치하고라도 나에 대한 좌절감과 자신감이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일 게다. 그렇게 신중을 기하고 시작했던 일들도 모두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저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 시작도 하지 않은 일이 많다. 뜻만 들이고 기회조차 갖지 못했으니 사실 나의 능력을 펼쳐볼 기회를 잃은 적이 많다. 다른 하나는 임계점을 넘기는 일이다. 어렵게 시작한 일은 그래도 꾸준하게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하다 보면 순간 발전이 없고 성과가 없는 것을 느끼면 흥미를 잃고 지루해진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다 라고 규정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가 이런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나의 임계점은 낮은 그대로 정해지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 꾸준한 반복과 노력을 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발전이 된다. 즉 임계점은 높아지고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시절 주산을 배운 적이 있다. 2, 3년을 배웠던 것 같다. 주산 2급에서 아마 반년이 넘도록 시험을 쳐서 1급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은 나의 한계를 느껴 그만두었다. 고국을 떠나서 애국자가 되었다. 성인이 되면서 장구와 한국 무용을 10년을 배웠다. 웬만한 사람이면 전문가가 되었을 훈련 기간이다. 장구의 리듬과 흥은 좋았지만 혼자서는 삐걱거리는 박자를 잡지 못하는 한계를 느껴 크게 실망했다. 외국인 남편이 한국 장구를 나보다 더 잘 친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장구는 한국의 한과 어를 몰라도 박자 감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 수 있다는 것을 남편이 증명해 주었다. 난 영원한 제자로 남을 수 없다는 회의가 들 무렵 피치 못할 이유를 빌미로 그만두게 되었다. 또 한 번 나의 임계점을 넘기는 마지막 허들 앞에서 멈추고 만 것이다. 장구 소리에 무아지경에 올라야만 느끼는 황홀한 행복은 이제 없다. 종종 불리한 신체적 조건에도 초능력을 발휘하는 스포츠맨들을 보았다. 키 작은 사람이 멀리 뛰기에서 도움닫기를 하고 공중에서 서너 발을 휘저 타조처럼 사뿐히 내려앉은 선수를 보았다. 체격이 열악한 미국 여자 올림피언이 있다. 그녀는 보통 수영기법인 3번의 스트로크를 하는 대신 4번의 빠른 휘두르기를 하여 금메달을 땄다. 우리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누구에게나 있다. 서슴없이 뛰어들어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나은 기술과 방법을 찾아 성장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따분해지고 행복도 멈춘다.